네, 픽 인터뷰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대통령의 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취임한 지 2달 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기도 하고 또 2달 전에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또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던 신동호 시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시인과 인터뷰도 하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신동호 시인께서 쓰셨던 연설문일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잠깐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들으시면 예. 언제 연설이다 이런 건 당연히 아시죠? 예, 뭐 제 느낌에 대충 2020년 유엔 연설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칼을 쟁기로 만든다. 이건 네. 우리 평화방송 청취자들은 좀 익숙하기도 한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신동호 시인이 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인이 청와대 가서 일한다 이런 건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요. 아니 뭐 시인이 네. 뭐 문화부 장관도 했고 그러니까 또 시인이란 존재는 보통 그러니까 시인이란 분들은 등단을 해야만 시인입니까? 아니면 뭐 동네에도 이렇게 시인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평범함을 좀 벗어나신 분들을 저는 모두 다 시인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인의 정의는 또 시인이 아니, 정의하는 예를 시인은 들면 그렇군요. 뭐 네. 쇼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기존의 피아노의 연주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건반 위의 시인이라고 네, 하듯이 네. 뭐 그런 분들 다 시인이라고 불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등단을 해야 그래도 이제 시인이라고 인정받고 불리게 되죠. 네, 우리 신동호 시인은 언제 등단하셨습니까? 저는 뭐 좀 부끄럽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이구 세상에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보통 와 네, 어떻게 등단 계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뭐 제가 춘천의 강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저희 문예부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막 이렇게 일찍 막 20살, 21살 이럴 때 등단을 하셨고요. 20살, 21살도 일찍이지만 고3은 더 일찍인데요. 네. 아무튼 굉장히 문학에 빠져서 거의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몇 군데 신춘문예를 보냈는데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엄청나네요. 등단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때는 기사도 많이 나왔겠네요. 고3 학생이 예.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이런 뭐 거. 이제 심사위원들이 안 붙이시려고 했다는 후일담도 있으시고요. 아 학생이니까. 예, 네. 그런 후일담도 있으셨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무슨 들었죠. 잔치 안 하셨어요? 그런 집에서는. 네. 뭐 우리 문예부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문학을 공부하셨나요? 예,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신춘문예 된 이후에 그 심사위원이셨던 이승원 선생님이 이제 한양대 국문과에 계셔서 네. 이제 국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이 80년대가 이렇게 공부만 하기엔 좀 어려운 시절이어서 네. 이렇게 문학 공부만 하지는 못하고 거리에서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데모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죠. 운동권 학생이었고 예, 그러나 시인이었고 대학생 때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학 공부도 하시고 작품 활동도 계속 하셨던 거고요. 예, 뭐, 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문학하고 네. 이 80년대 분위기가 주는 문학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일 텐데요. 네네.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하고 이렇게 문학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왜 그때 이미 뭐 실천 문학이라든지 참여 예. 문학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또 저항 문학, 예. 민중 문학, 뭐 예. 민족 문학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문학은 다른 어떤 영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예. 전망도 있었던 또 80년대 아닙니까? 이 네. 몸은 거리에 있는데 네, 몸은 거리에 이 있으니까. 문학은 그 시절의 문학을 잘 못 쫓아갔는데요. 네네. 오히려 제가 이제 91년도에 첫 시집을 겨울경춘선이라는 첫 시집을 냈는데 그때 이제 이 대학가에서 반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뭐 80년대에 이렇게 저항 시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갈등이 그 이렇게 우리 또래들한테는 뭐 좋은 의미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대학 시절은 전공은 데모, 부전공은 문학 뭐 이런 생활을 하시고 바로 네. 눈치를 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이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간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셨나요? 뭐 저는 원래는 이제 남북 관계 일에 좀 제 능력을 좀 보태고 싶었는데요. 네네.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도 있으신 반면에 굉장히 또 까다롭기도 하다고 소문이 그렇습니까? 나셨습니다. 전 보면 그 예. 뭐 B컷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책을 읽는 장면이나 굉장히 또 이제 주변에 독서도 뭐 많이 책이 하시고요. 있는 장면이 많아서 예. 다른 건 몰라도 독서인으로서의 면모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를 겪으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나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연설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생각들을 많이 뛰어넘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훈련받은 정치권에서 훈련받은 이런 훌륭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튼 저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 보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대통령 들어가시는 날 같이 들어가서 나오시는 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위 만근을 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청와대 근무는 뭐 아침 출근도 빠르고 그리고 노동 강도도 세다고 하는데 어이구 고생하셨겠습니다. 예, 뭐 일찍부터 아무튼 뭐 준비도 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5년을 버텼습니다. 네. 근데 일할 만 하시던가요? 연설문이나 그러니까 뭐 노동 강도가 센가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대략 뭐 그 우리 대통령님께서 워낙에 이제 이 말과 글로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저희 이제 행정관님들하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주요 연설문 포함해서 SNS까지 다 해서 대략 5년 동안 3,000개 정도를 저희가 썼더라고요. 뭐 거의 이제 하루에 2개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뭐죠 흔히 하는 말로 빡센 작업이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예. 그냥 우리가 뭐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이게 너무 뭐, 예, 국민 스트레스 많이 전체에게 받습니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국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예, 예.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뭐 뭐랄까 엄밀하다 할까 뭐 이런 대목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어 하나도 막 골라야 네. 되고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한 거니까 긴장 상태는 늘 높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뭐 그냥 거의 뭐 꿈에서도 거의 한 3, 4년은 꿈에서도 연설문을 쓰고요. 뭐 거의 그거 뭐 질환인데요. 그러면 직업병이고 네. 예, 뭐 산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받아야 됩니다. 네. 요즘도 과민성 대장염이 아직 안 아, 고쳐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말은 총평을 하신다면 어때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는 늘 어떤 아니 꼭 순간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란 존재,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의 말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어야 희망을 합니다. 준다. 예.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과 함께 동시에 희망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국가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국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그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놓고 같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글을 쓴다는 게요.
그러니까 뭐 말을 그냥 이쁘게 꾸민다. 아, 그런 뭐 건 귀에 아닙니다. 귀에 뭐 꼭 뭐 들어오게 꾸민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글이라는 건 도구이고 예,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연설 비서관이 그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참고 자료도 많이 읽고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대통령님하고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뭐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책실도 있고 또 각 부처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경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처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숙지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한 수많은 경제 자료들도 이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또 때로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물가가 오르는 뭐 기름값 오른다 되게 중요하고 예. 또 먹거리값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또 선택하는 면이 있을 텐데 이런 역할을 연설 예. 비서관실에서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근데 뭐 지난 정부에 참여하셨던 분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는 주제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지난 2달이요. 글쎄 뭐 제가 그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뭐 공무원도 아니시고 소위 어공이라고 하나요? 어쩌다 공무원 생활도 끝나신 거잖아요. 예, 뭐다 지금 뭐 끝났습니다. 공직에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시민이죠. 저희랑 예, 똑같은.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죠. 뭐. 네. 뭐 좀 이렇게 간결하다라는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은데 아 간결하다. 네. 그 간결함이 친절하지는 않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그거를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연설은 좀 이렇게 좀 일방적이시지 않은가.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논란이 많은 약식 회견, 뭐 도스태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의 언어라면 네. 그 언어뿐만 아니라 입는 옷, 그다음에 행동 하나까지도 다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네. 혼자 결정하시는 거는 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걸 하기 전에 전날 밤에 참모들이 다음날 이야기하실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길에 뭐 동승을 하시든지 해서 그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도 네. 뭔가 그런 기능을 하는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뭐 국민소통실 같은 네, 데서 예상 하시겠죠. 질문을 꼽아보고 그다음 모범 답안을 꼽아보고 할 텐데 문제는 그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메모 한 장 없이 늘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더라고요. 예. 가능합니까 이게? 그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참 신선하다라고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신선하다. 봅니다. 네네. 예. 그러나 그것이 그 이 국정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너무 그 알아야 될 것,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면 갈수록 그 이게 실수도 낳게 되고 부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드시 참모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국정 전반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일부분에 대한 이해만 있는 거고 가급적 종합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시인이라면 이제 모국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뭐 고민하시는 분이니까 대통령의 태도 중에 제가 좀 의아한 게 뭐 이를테면 도어 스태핑 이런 것도 그렇고 뭐죠 무슨 공원하면 재미없는데 뭐 무슨 파크하면 좋대나 뭐 이런 그다음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면서도 영어 잘한다 뭐 이런 거 이런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 언어에 대해서 또 모국어 또는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국민들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기 언어를 쓰시는 것 같거든요. 뭐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달이 안 될 때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태도 때문에. 네, 뭐 네. 인사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에는 태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 신신 보실 때도 역시 태도가 중요한 겁니까? 제가 오늘 우리 대통령님 얘기를 많이 물어보실 줄 알고 왔는데 아, 네, 네. 아니 우리 대통령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예, 뭐 우리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입니다. 네, 네, 같이 근무는 안 하셨지만. 예, 네. 뭐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태도라면 어떤 국민들도 다 좋아하시고 네, 소타라든지 또, 뭐 그게 진솔 이제, 이런 거요. 예, 네.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태도들이 혹여나 이 자기중심적 태도라면 이제 결국은 그것은 이제 국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시기 전에 기사 검색했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면서 막걸리 한 잔 주고 싶다 했는데 예, 예. 뭐 드셨어요? 이제 뭐 말뿐이었습니까? 아니, 아직? 찾아뵈러 가야죠. 찾아뵈러 가지 않았던 거군요. 예, 네. 가까이서 5년 동안 연설 비서관이면 굉장히 자주 만나시고 또 연설문을 갖다 드려야 되고 예, 뭐 거의 뭐 매일 뵙습니다. 네. 예, 예. 어떻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 일단 뭐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시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연설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시는데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이 그 말과 글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글을 작성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 마음도 똑같이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태도들이 지금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5년 동안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비서진이랄까 참모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와대 근무가 기본적으로 힘들었지만 5년 동안 올 수 있었다 이런. 예. 그러면 사실은 여태까지 봤던 리더십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군형 리더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저리 가자 뭐 예, 예.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어떤 리더십일까요? 리더는 맞으니까. 일단 문재인 뭐 이렇게, 대통령의 리더십은요. 네. 오늘 태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주변으로 하여금 이렇게 신뢰를 갖게 하시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옆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분과 함께 어떤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욕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본인이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삼가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만든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신동훈 시인 말씀에 동의하는 청취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5.18 첫 번째 기념식이었죠. 취임하지 네, 얼마 안 그렇습니다. 돼서 예, 예. 어떤 유족분을 이렇게 안아드리는 장면이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하여튼 5년 동안 그러나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뭐 이랬던 대목은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좋았는데 또 따라붙는 말들이 뭐 무능했다든지 또는 뭐 답답하다든지 혹시 뭐 반론을 펴신다면 지금 뭐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가 아니라서 좀 네네 드리기 아니 같이 일하셨던 분이 어려운 말씀인데요. 공동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네. 약간 문자를 좀 쓰면 예전에 양명학을 하셨던 어른들이 네. 예, 뭐 정인보 선생님이나 뭐 정말 예전 선생님들이네요. 예, 정인보 그- 선생님. 네.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정권 재창출을 했다 안 했다를 결과로 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5년 동안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예를 들면은 어떤 일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하다 보면 당장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고 뭐 탈원전 같은 거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탈원전도 그렇고 뭐 탄소 중립도 그렇고 그 뭐 한국판 30년 뉴딜, 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한국판 뉴딜도 그렇고 네. 그게 이제 당장에 진짜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간절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로 저한테 표현해보라고 누가 말씀하시길래 네. 그 아직 얼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본 적도 없는 예, 미래 아이들. 그 미래를 네. 위해서 옷깃을 여밀 줄 아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분은 좋으실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제 입장에서-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뭐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네. 그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옷깃을 그렇게 말씀드릴 여민다.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근데 그것이 당장 선거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정치권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하여튼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시인을 모셨으니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도 고3 나이에 시인이 되고 싶어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시를 좀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누가 청취자 중에 있다면 예.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라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뭐 이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서는 총균세라는 책이 네, 꼭 인문 총균세. 서적이 아니지만 네, 네. 그 이 시야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 책인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네.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오르한 이제, 파묵 예, 튀르키예 작가죠. 네, 네. 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네.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학이라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들을 넓히는 게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시집도 좋지만 소설도 좋고 또 총균세 같은 또 책도 좋다 이런 말씀 감사하고요. 물론 성경도 포함됩니다. 근데 성경 네, 당연히 많이 봐야죠. 성경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지금까지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셨던 신동호 시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